네, 반갑습니다. 편경장입니다. 최근에 솔라나 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많은 알트코인들의 상승장이 오는 것인가 이런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걸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상 거래대금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고점을 올릴 때 거래대금이 늘어났다. 차트는 괜찮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솔라나 코인이 최근에 왜 상승을 했냐? 몇몇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솔라나 관련 밈코인, 약간 도지랑 비교되는 본크가 상장을 했고 에어드랍 등을 통해서 많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수익을 본 사람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크 밈코인의 경우에는 실제 상승량이 1월 1일부터 측정을 했을 때 0.0003원에서 고점을 찍어보면 0 하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0.006원.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제가 썸네일에 적어드린 15배를 넘어서 한 20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난 상승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대금도 1억, 2억, 10억 막 그런 수준이 아니라 1000억도 넘긴 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본코인의 경우에는 0.006에서 0.002로 좀 하락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관찰이 되는데 같은 시기에 상승이 또 나온 코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우프 코인에 해당하는데요. 우프 같은 경우에는 본크 코인과 비슷하게 상승도 나오고 저항도 나오고 이 조정도 나왔지만 실제로 본크가 하락하는 와중에 또다시 한 2배 격으로 상승을 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나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제가 전형적으로 말하는 테마 안에서 순환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3호는 약간 다른 격을 보이죠. 시간대를 보시면은 우프나 본크 같은 경우에는 이때 1월 4일이나 1월 5일쯤에 상승을 크게 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 사모예드 코인 같은 경우에는 1월 4일, 1월 5일 그렇게 큰 상승이 안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서 1월 6일자가 돼서 2배 또는 3배까지 상승을 한 차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는지 또는 순환을 했는지 대충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침즈를 보게 되면은 사실 침즈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 중에서 거의 스캠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순환 구조를 좀 살펴볼 때는 유용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침즈 같은 경우에도 사모코인과 비슷한 차트를 나타내는데 이 상승량이 커서 여기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사모예드도 사실 상승이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약간 낮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6일자에 상승이 많이 나온 형태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침즈예요. 침즈도 6일자부터 상승을 했고 이때부터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량을 가져가죠. 네, 그리고 판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주의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승을 가져간 건 맞는데 스캠처럼 이걸 다 설거지시키고 지금 현재는 그보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냐? 거래량이 낮아서 그래요. 1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그냥 100만 원을 사도 모든 호가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침즈의 경우에도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1억밖에 안 되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사모예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꽤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우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나마 좀 준수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밈코인에서는 거래량은 좀 다른 편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한 1000억쯤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건 약간 밈코인 중에서는 좀 확보가 되게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사실상 요즘에는 많이 거래소에 상장을 했지만 기존에는 덱스류에서 좀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약간 수합 형태로 거래가 돼서 그냥 그저 코인을 교환하는 등 그런 식으로 교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실 때 거래량은 좀 다른 편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 거래가 되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스캠 무빙은 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아마 이런 코인들을 교환하는 거를 작년쯤에 촬영을 했을 거예요. 오르카나 레이디움, 팬텀월렛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현재 막 급등하는 코인보다 어차피 순환이라면은 조정받고 그 다음에 올라갈 코인이 상승력이 높잖아요. 그런 코인들을 찾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올라가고 있는 것만 사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저항은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보고 계신 게 일봉상 이동평균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락이 발생하고 60일선과 이격이 일봉상에서 발생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60일선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도 발생을 했었고 지금 현재도 그를 피하지 못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한다면은 강세장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일봉상 차트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언제 발생했는지 보다 보면은 60에서는 항상 저항으로서 좀 인식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혹여나 뚫어도 이게 얼마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것들도 관찰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차트상 사실 상승이 어떤 구조로 나와야 되냐면은, 우리가 한번 하락을 한 다음에 이격이 모두 모였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차트는 61선 위에 떠 있고 캔들과 이 이격이 좀 약간 넓은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격이 모두 모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만약 상승이 나올 거라면은 이 선이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발산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 형태가 제가 그려드린 대로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 이격 줄어들었고 21선도 밑에 깔리기 시작을 했어요. 5일선도 이런 식으로 이격이 거의 그냥 제로에 수렴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상 주말까지는 그렇게 반등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한번 상승이 나갔을 때는 그 상승량이 막 저항을 맞으면서 막 어리버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더 괜찮은 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상승이 일어난다면은 5일선과 21선, 61선 이렇게 된다면 최상입니다. 물론 주말까지는 막 중첩되고 막 꼬이고 하겠지만 최종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런 형태라면은 아마 괜찮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단기장 한 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봉상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은 어제자나 이틀 전부터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데드크로스를 만들어냈고요.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약세장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이 극복되려면 사실상 주말까지는 기다려서 이게 골든으로 바뀌는 걸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는 강세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기상으로는 월요일까지는 이게 나스닥이 멈춰있기 때문에 아마 시기상으로는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는 골든크로스 기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골든크로스랑 약간 다른 점은 강세장으로 표현되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조건이 저는 고점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전과는 좀 다른 차트도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고요. 다만 일정상 다음 주 목요일이죠. 12일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날짜만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좀 약간 차트 형태가 다르죠. 나스닥은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차트 형세장, 약세장 단기적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강세장으로 바뀌는 시기가 비트코인이 약간 더 늦을 겁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한 4, 5일 정도는 약세장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실 때는 스토캐스틱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차트 형태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많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라고 해서 많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안 맞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해설을 했을 때는 내려갈 때 내려간 부분도 많고 올라갈 때는 올라간 점도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좀 준수하게 따라간다라고 보시고, 사실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스토캐스틱이 올라갈 때는 강세, 내려갈 때는 약세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세일 때는 차트가 내려갈 때 많이 안 내려가고요.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세일 때는 올라갈 때 오히려 많이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에 관한 전형적인 예가 11월 달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강세 영역을 나타냈을 때 고점 올리고 저점 올리는 것도 이 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스닥을 통해서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무빙을 가져갔었는지 관찰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좀 해설이 어려우실 텐데 오늘 제가 해설을 해드린 대로 날짜만 좀 보시면서 나스닥은 월화까지는 좀 약세고 그 이후부터는 강세, 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4, 5일 정도는 약세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기회를 노리는 차트,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이 없고 그냥 바로 입장이 가능한 무료 선물방이 인원 제한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그냥 빨리 들어오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누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런 방을 만들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나가도 좋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